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칼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을 잘못 쳐서 농장에 잎들이 탄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래서 이 농사는 과학입니다. 과학. 특히 사과는 더더욱 과학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년도 농사도 잘 돼야 될 텐데, 하여튼 이러한 방제, 재배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됐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칼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칼슘은 질산칼슘이 있고 염화칼슘이 있고 인산칼슘이 있고 초산칼슘이 있고 탄산칼슘이 있어요. 그리고 칼슘은 이제 그 용도별로, 염화칼슘은 순수하게 칼슘을 위해서 쓰려면은 염화칼슘이에요. 요걸 쓰고, 질산칼슘은 비대기 때 막 잘 자라면서 칼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질산칼슘, 비대기 때 쓰는 칼슘이다. 그런데 크기만 하죠. 착색낼 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에 4월 달에 질산칼슘을 관주를 해 주시면 좋아요. 관주해 좋고, 그 다음에 인산칼슘은 인산의 목적이 있어요. 인산은 뭡니까? 꽂는 분할을 촉진하거나 또는 착색기 때 당이나 전분을 분해를 촉진시켜서 과일이 착색이 잘 나게끔 해주는 것이 인산입니다. 요 인산. 인산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인산을 치는 것은 과일이 익기 위해서 치거나 아니면 6월 달에 내년도 꽂는 분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산칼슘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초산칼슘은 이제 6월 이후에 7월 달 정도 돼 치는데, 초산은 뭡니까? 증산작용을 억제해요. 그래, 증산작용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초산칼슘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탄산칼슘은 대임 증세. 그러니까 7월 7, 8월 되겠죠. 과일이 될 것을 예상해서 살포를 해가지고 그 분필가루예요. 분필가루. 흰 가루를 과일에 덮어서 햇볕으로부터 차단시키고 햇볕을 반사시키고, 그래 해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 칼슘을 쓰는데, 순수한 칼슘으로만 쓰면 염화칼슘이 100% 들어있다. 그래요. 한 95% 정도 들어있어요. 염소가 한 5%, 나머지는 전부 다 칼슘인데 100% 쓰였네요. 그렇게 들었는데, 이 시기별로 언제 쓰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칼슘은 1년 내내,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하자면 1년 내내 칼슘이 과일 나무가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는 토양에서 칼슘을 흡수해서 과일 물관을 통해서 올라와서 작은 과일로 가는 그 시기, 그건 상반기 중에 연미 시비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연미 시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연미 시비를 하지 않아도 관주를 통해서, 물관을 통해서 작은 과일로 가는데, 6월 이후가 되면 날씨가 뜨거워지잖아요. 증산작용을 활발히 합니다. 증산작용을 활발히 하고 과일이 그만큼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칼슘이 필요한 거예요. 과일이 필요한데, 물관을 통해서 올라오다가 칼슘이 과일을 가지 못하고 증산작용으로 2%만 가서 소비되는 거죠. 그래서 증산을 해버리고 칼슘이 과일로 오지 못한다. 또 그렇습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하면, 증산작용이 너무 심하다 보면은 과일에 있는 것까지도 2% 가가지고 과일이 맛이 없는 거예요. 온도와 또 날씨와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반기 중에는 우리가 질소를 토양에서 흡수를 해야 되니까, 이 질산칼슘을 4월 달에 토양에다 관주를 해주면은 뿌리를 통해서 작은 과일로 이동이 돼요. 질산칼슘. 그래, 요건 이제 성장 잘 자라게, 과일이 작은 과일이지만 비대해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도 잘 자라게, 질소니까 질소하고 질산칼슘입니다. 질산칼슘은 2분의 1씩 들었어요. 질산이 속도가 빨리 흡수가 되잖아요. 빨리 먹고 빨리 자라고, 칼슘은 단단하게 천천히 자라게끔 제어를 하는 것이 요 질산칼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되면은, 6월이잖아요. 6월 달에 되면은 인산칼슘, 인산입니다. 꽂는 분할을 촉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눈을 잘 만들어지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비료로서는 이제 인산을 주면은 꽂는 분할을 촉진시켜서 내년도에 과일이 잘 달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요 인산이에요. 요 6월 달에 쳐주면 돼요. 6월. 그 다음에 초산칼슘은 증산작용을 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증산작용, 초산이. 그래서 요것은
7월 초에 요거 쳐주면 됩니다. 7월 초. 그런데 이것을 다 망라하고 염화칼슘을 쳐줘도 돼요. 염화칼슘 쳐주는데 염화칼슘 이런 거 쳐줄 때는 항상 그 온도 너무 뜨거울 때 주면은 이파리가 탄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탄산칼슘은 대임 증세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중순경에서 이제 8월 초까지 제일 뜨겁잖아요. 제일 뜨거울 때 과일을 이제 이 탄산이, 그러니까 병목가루, 칠판에 쓰는 가루의 그런 성분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덮어가지고 과피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햇빛으로부터 차단시키고, 흰색이니까 반사를 시키겠죠. 그런 역할도 하고, 일단 위에 묻어가지고 보호를 시키는데, 이것은 이제 그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과경 있는데 이렇게 남게 돼 있으니까 뭐 약이 묻어 있는 걸로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약재를 이제 약재를 이렇게 그런 색깔이 나지 않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을 덮어버리죠. 이렇게 덮어버려 가지고 햇볕으로 직접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재를 사용하면 되고, 요거는 시기별로 요 칼슘제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뭐 이렇게 굳이 안 해도 과일은 익어가는데, 요건 인산 칼슘을 아까 6월 달에 화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다 했는데, 그 다음 작색기에 때는 작색이 잘 나게 인산 칼슘, 또 뭐 인산가리도 주지만 인산 칼슘 줘도 돼요. 인산가리 줬으면 그 다음에 인산 칼슘 주면 되는데, 인산은 뭐냐면 당 전분이나 당 분해를 촉진시켜서 작색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 인산이에요. 그러니까 인산 칼슘을 우리가 작색기 때도 쓰고 6월 달에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6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수확 40일부터는 순수한 칼슘이 필요한 거예요. 저장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또 분지라, 과일의 퍼석함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또 고두병, 그 다음에 열과, 그 다음에 밀증상,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확 40일부터 한 세 번 정도, 원래 3번 나와 있는데 한 2번 나 계속 2번 쳤는데, 염화칼슘을 살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도를 얼마큼 해야 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잖아요. 잎이 단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농도를 볼 때는 질소는 보통 0.2에서 0.5%예요. 이 퍼센트는 물 500에다 곱하면 돼요. 1000이면 1000에 곱하면 그 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산은 0.3에서 1%입니다. 그래 하고, 칼슘은 0.3%예요. 칼슘 0.3%니까 물 500에 355, 1.5kg입니다. 1.5kg. 그렇게,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없는데 마그네슘 같은 거는 0.5에서 1%래요. 그러니까 0.5면 5, 25, 2.5kg나 아니면 5kg. 요렇게 주도록 이렇게 비료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뭐 마그네슘 같은 거는 뭐 3kg 넣잖아요. 그 다음에 붕산을 참 얘기 안 하는 붕산. 붕산은 이제 0.2에서 0.3%인데, 우리가 붕산은 이 칼슘이 이동, 흡수를 도와주는 게 붕산입니다. 근데 붕산은 밀양요소 때도 쳤고, 또 잎이 나올 때도 쳤고, 뭐 이렇게 쳤어요. 그런데 붕산은 너무 많이 치면은 또 이 과육이 갈변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과육이. 그래서 한 번만 처음에 6월 달에 한 번만 붕산을 한 200g, 뭐 250g 정도를 넣어 가지고 한 번 정도 그냥 이번에 쳐주고,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치는 걸로. 이번에 요거 할 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이거 칠 때마다 넣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염화칼슘 할 때 250g 정도 넣어서 250g 넣어서 염화칼슘 치실 때 혼용해가지고 치시면은 칼슘 이동을 그래도 좀 도와진다, 흡수력을 좀 낮게 해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연면 10일 하고 나서 이 흡수 기간을 좀 아는 거 좋았어요. 흡수. 보통 인산인 경우에는 이제 7일에서 11일 정도 걸려요. 50% 흡수하는데. 그 다음에 칼슘은 4일에서, 염화칼슘 4일에서 7일, 50% 흡수하는데. 그 다음에 질산은 하루면 그냥 뭐 한 50% 하는데 한 4시간 정도 소비돼요. 하루 지나면 질산은 다 흡수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기간 같은 걸 이제 참고를 해 주시고, 이런 기간을 앓을 때, 연면 시비할 때, 뭐 마그네슘, 칼슘, 가리, 이건 전부 다 기량작용해요. 그래서 얘에서 지금 칼슘을 쳐줘야 되느냐, 그건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토양에다가 황산가리를 줬어요. 황산가리.
황산가리이기 때문에 토양으로부터 흡수되는 건 가리가 있기 때문에 가리만 흡수하지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을 흡수를 못하게 방해를 해요. 가리를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상으로는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 줘야 돼요. 마그네슘 지난번 줬으니까 이제 칼슘 줄 차례거든요. 토양에는 황산가리를 줬으니까. 그것을 기량작용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 비료 주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에는 황산가리 주고 지상에는 칼슘. 그러니까 가리만 먹으면, 가리는 뭡니까? 그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을 기량작용하니까 그것을 결핍을 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핍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고루 우리가 과일에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토양에다가 황산가리를 줬으니까 지상에는 면면 12를 칼슘을 해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그네슘 장마 대비해서 마그네슘 연면 12 해줬습니다. 이 비료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비대기 때 비대하는 거고, 착색기 때 이거 쓰면 안 돼요. 색깔이 안 나요. 질산칼슘은. 그 다음에 용화칼슘은 수확 40일 전부터 우리가 분질화라든가 저장성 증대라든가 고두병 또는 꿀사과를 좀 듣게 하는 거죠. 그런 거 위해서 염화칼슘을 주고, 그 다음에 착색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산, 착색기 때 인산, 6월 달에는 꽂는 분할을 위해서 인산 이렇게 준다. 초산칼슘은 7월 달에 증상작용이 심하면은 과일에서도 수분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산칼슘을 칼슘과 초산하고 같이 들어있는 거 주고, 그 다음 탄산칼슘은 과일 대임 증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탄산칼슘을 뿌려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시기 월별은 그 시점에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착색기는 이제 보통 9월에서 10월이잖아요. 후지색이 9월에 10월이고, 그 다음에 뭐 7월에서 8월 정도에는 수가 가장 심할 때 7, 8월이잖아요. 그럼 탄산을 주고, 뭐 그 다음에 7월부터 비대가 시작돼요. 비대 시작할 때 그 비대 시기에 뭐 마그네슘, 칼슘, 뭐 이런 거, 가리 이런 거 다 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리는 토양에 주고, 마그네슘 뿌려줬고, 칼슘을 7월 달에 초산칼슘, 증산작용이 억제하기 위해서 초산칼슘, 뭐 이렇게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칼슘은 이제 1년 동안 사용하시면 됩니다. 농도를 정확히 아시는 것이 좋고, 또 살포 시기가, 살포 그 시간, 아침 때, 습도가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칼슘은 25도입니다. 25도 넘으면은 잎이 탈 수가 있고, 또 비가 오고 아침에 해가 쫙 날 때는 20도입니다. 20도가 넘으면 또 탈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런 온도, 그런 거 온도, 농도가 너무 짙게 하면 농도 장애, 또 그렇게 잎이 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탄산칼슘은 이제 색깔이 그렇게 뭐 약재 같은 흔적이 많이 남으니까 또 그 탄산칼슘을 주로 안 쓰고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일소피해 예방할 수 있는 약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약재도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비가 막 쏟아진다 그럽니다. 하여튼 뭐 장마 대비 열심히 해주시고 큰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